의원님 소개부터 한번 쭉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새벽 6시인데 되게 이른 시간인데도 이런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 새벽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셨었죠? 우리 조성환 도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성환 의원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렇게 또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는 파주 운정 지역 또 교화, 탄현면, 운정 2동, 5동, 6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기도 의원이고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네, 저는 파주에 2003년도에 이사를 왔죠. 신도시 개발 이전에 이사를 와서 제가 이사 온 다음 주에 신도시 발표가 났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버셨겠는데요? 이미 알고 이사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돈 좀 버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죠. 뭐 그래요? 예, 전세로 왔었고 아, 전세로 오셨어요? 예, 그 이후에도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쭉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쭉 살았고요. 이곳에서 이제 그때 이사 올 때 첫째 딸이 있었고, 이쪽에서 둘째 딸, 셋째 딸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 됐죠, 파주가.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지금 완전히 거의 만들어져서 30만 넘는 인구가 이 운정 지역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이사 오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뭐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도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 교육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도의원이 된 이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정 활동을 많이 했었죠. 또 제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생긴 거와는 달리 예, 그런 기공자 스타일이신데 예, 머리카락도 되게 멋지게 하시고. 예, 아버님 사업 실패 이후에 어린 시절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쭉 해왔었고요. 지금 또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우리 유권자들과 또 시민들의 지지 덕분, 응원 덕분에 의정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예. 우리 또 서필이님께서 민주당 청년 최고야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좀 낮 시간이라서 우리가 좀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나 기분 아니면 이런 텐션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조금 낮춰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텐션 올리는 입장에서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하하 한번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데요. 세 따님의 아버님이 되신 거죠? 네. 어떤가요? 따님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신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딸이 셋이 있으면 이제 비행기만 타고 다닌다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정말 화목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성들만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아들보다는 딸들이 가정적이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도 더 표현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들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확실히 딸은 있어야 되겠다. 딸이 최고다. 아들보다는 딸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결혼해서 다 나가게 되면 엄청 섭섭하시겠는데요? 그래도 딸들은 또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모, 지금도 우리 아내도 셋째 딸이에요. 아.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예. 지금도 이모들끼리는 잘 모이고 또 가까이서 계속 서로들 소통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들들은 보통 결혼하고 나면 좀 소원해지고 뭐 명절 때나 보고 이러잖아요. 예. 확실히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부분이나 그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런 게 좀 어려운 있으셨을 것 부분은 같은데.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나온다. 머리카락. 예. 또 긴 머리잖아요, 여성들이. 예. 그러니까 청소 뭐 제가 주로 이제 뭐 진구 청소기를 통해서 청소를 하거나 욕실을 가끔 청소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아파서 그런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딸이 셋이고
안에 여성이 넷이다 보니까 예. 그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 됩니다. 따님이 3분이나 있는데 욕실 청소를 직접 하시나 봐요. 그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럼요. 가끔 청소를 제가 하죠. 오. 예. 이제 남자가 저 혼자니까 굳은 예. 일은 또 제가 도맡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그, 원래 보통 아버님들이 욕실 청소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욕실 청소도 좀 하신다고 하시고, 또 셋 딸을 키우시면서 또 정치도 하고 계세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또 가장 필요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거듭나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셋 딸을 가진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딸 가진 그 자녀가 3명이나 되는 그 다자녀 가구의 정치인으로서 좀 느끼시는 바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여성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각종 범죄라든지 예.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의원님이신데도 자녀분의 그리고 배우자분의 안전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그건 마찬가지죠. 제가 의원이라고 해도 제가 사실 뭐 의원이라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일반 그러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활동하는 거는 뭐 근데 남들은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 자체는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러시구나.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그 젊은 사람들, 제가 예. 청년 정치인들 별로 청년 정치인을 안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한번 그래도 걸러서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 되고 나서 의원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게 되면 네.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목에 힘들어갔다, 뭐 어깨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아유, 되죠. 뭐 캠프에서 같이 근무했던 예, 친구인데 예, 맞아요. 나중에 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캠프 때는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한번 또 이렇게 뵈러 가니까 다리를 딱 꼬고 앉으셔서 저한테 그래요? 요즘 좀 힘들지 않아요? 나한테 그러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좀 그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한 8년을 해봤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이제 약간 그래도 의원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에 속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있어도 약간 그런 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 거리감이나 좀 그걸 느끼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뭐 의원으로서 뭐 어떤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일반 분들한테는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처음부터 예. 고위직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에게도 실망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정치는 초중고 우리가 이렇게 진학을 하듯이 성장을 하듯이 사실은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래야 된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거쳐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이게 의원이 되면 예. 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맞아요. 받다 보면 본인도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다시 안 보거나 막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추천해줄 때 약간 조금 괴리가 생겨요.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선거에 나간다거나 그런 보통 이제 비례긴 하지만 선거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전화로 뭐 그 친구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소개해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경우랑 좀 다르게 요
파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세가 좀 강한 동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이에서 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파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사실 좀 있어요. 있죠. 그리고 그 지역 카르텔 속에서는 그 지역 카르텔에서 젖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 카르텔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어깨 뽕이라고 할까요? 그게 쉽게 가라앉기가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의원님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죠. 좀 이렇게 의원이다. 좀 괜히 좀 높은 사람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아요, 되게 있어요. 다가오기를 좀 어렵게 하시고, 전화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뭐 전화 오면 상황이 되면 받고, 또 못 받으면 뭐 나중에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나중에 연락드리거나 뭐 쉽게 일반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전화가 안 되면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달라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전화 받더니 요즘 네, 전화도 안 받아. 뭐 그런 거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은 꼭 거의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항의 전화, 문자가 이런 게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빠지지 않고 소통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따님을 키우신다고 또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려운 거는 사실 머리카락 말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파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에요. 2016년에 심상정 의원이 이런 걸 가져옵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는 게 지금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10년 전이라고 해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 GPT에다가 물어보면 경기도 파주의 한 저소득층 여중생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뉴스나 이런 곳에는 파주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GPT에서는 이렇게 경기도 파주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파주의 의원이시잖아요. 저도 이게 파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2016년도면 제가 이제 한참 여기에서 교육 관련 시민 활동을 할 때인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고, 그 이후에 이제 도의원이 되고 나서 2021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해당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그 예산이 이제 실시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에 한 4개 시군이 동참을 하면서 2025년도까지 전체 시군에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의 방침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 전체 예산을 다 수요를 신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한 16만 8천 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를 이제 지역화폐 방식으로 그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작년 사업에 파주가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또 가져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주가 그렇게 어려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게 거의 뭐 다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우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떤 이런 뭐 깔창을 생리대로 쓸 만한 사건이 날 정도로 어려운 지역은
아닌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주가 그렇게 어려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분들은 어디나 계시긴 계시겠지만 그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주시 예산이 복지가 충분할 거거든요.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예. 저희 파주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할 상황은 아니었죠. 관심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의 초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주류 어떤 정책들은 다른 곳에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에도 좀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복지를 하는 것인지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터치해 주신 어떤 복지 관련된 그리고 또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후반부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서피리님, 얼음여왕님, 낭린이님 또 이런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6시 34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아무래도 큰일을 하시죠. 네. 아니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방송하는 게 오랜만이시지 않으세요? 한 번 정도는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난달에 서울의 소리 새벽 방송 5시에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른 시간에 보통 활동을 잘 안 하시죠? 저희가 이제 수원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예. 차가 막히니까 한 새벽 4시나 5시쯤에 출발을 해요. 전날 미리 가 있거나. 그래서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새벽에. 아, 그러세요? 오. 또 건강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몸도 되게 다부지시고. 아, 근데 뭐 뼈마디는 골병이 들었습니다.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막 이런 예. 파주에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파주에 또 그 이거 타 유튜브 채널 내용은 조금 지울게요, 어른이왕님. 네, 파주에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방송에 또 참여해주시고 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으시군요. 좋은 내용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 생리대 얘기 계속해서 한번 해보면요. 파주 생리대 사건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깔창을 저소득층 여중생이 생리대로 사용을 했던 사건이고요. 요 내용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리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신발 깔창을 대신 이용한다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리대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이야기. 생리가 시작됐는데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 수건을 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혹은 장시간 생리대를 한 생리대 제조 회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주 교체하지 못했던 경험부터 신발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생리대는 보통 30개 남짓 들어있는 한 팩의 가격이 10,000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생리대를 생필품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긴 했지만 유기농과 한방 생리대 등 특화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전통적인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생리대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통적인 생리대의 가격을 조정하니까 아류를 만들어서 가격을 또 올리는 그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리대 가격을 올리니까 경기도도 뭐 이것을 지켜만 보진 않았습니다. 네. 예, 경기도도 지켜만 보진 않았어요.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로 그 구입비를 16만 8천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시켰던 거죠.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할 때 파주는 뭐 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 이름 보이시죠?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우리 여기 새날바라기 사신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여기 파주 옆에 있는 양주도 있고 파주 옆에 있는 포천, 동두천도 이름이 다 있어요. 가평, 연천, 안양, 의정부도 파주 옆에 있죠. 의정부도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오산도 있어요. 그런데 왜 파주는 여기 이름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1개 시군인데 이런 사업을 경기도에서 할 때에는 시군에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돼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우리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하지 이게 않아. 매칭 사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1,000원의 생리대를 사야 돼요. 그럼 거기서 50원은 경기도에서 그리고 50원은 파주시에서 이렇게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제 3대7, 4대6, 5대5 뭐 이런 비율이 있어요.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순전히 지자체에서 우리가 요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서 나머지 돈은 도비로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시신청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3월 4일부터 11월 14일. 그럼 2025년 3월 4일 전에 아마 이거를 계획하고 기획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죠? 김동연 지사 시절이죠. 예. 그리고 이걸 처음 기획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쭉 김동연 지사로 바뀌고 나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예, 점점점 확대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은 예, 이재명 지사님 시절에 2021년도에 시작을 했던 거고, 2022년도에 4개 시군이 먼저 시작을 참여를 했던 거고, 점점 확대를 한 겁니다. 네, 그때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또 네,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이 이제 올라왔고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뭐 심의 자체를 삭감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게 그래야겠죠. 어려운 분들 위한 사업에. 근데 올해만 도 아까 우리 용주골도 다녀왔지만 거기 성매매 상담하고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올해 그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갔다 네. 왔을 때 그 예산 삭감됐다는 얘기 들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시작한 생리대 사업인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파주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 단체장의 관심이 어느 분야에 있냐. 사실 이런 건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깔창 생리대 사건이 파주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 이거 부분에 뭐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GPT와 알려진 내용으로는 파주입니다. 그렇다고 예, 파주라고 한다고 하면 파주든 어디든 그렇게 저소득층의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까지도 주장했던 걸로 그쵸, 알고 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빠졌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후에 추가로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 근데 돈은 예산을 이미 24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수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요거를 추경으로 좀 더 늘려달라고 또 도움 요청이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 사업을 또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도움을 또 요청을 하거든요. 시에서. 근데 왜 미리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7446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까지 우리 7446님 3번 6,600원 후원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벽 방송하는군요. 민주당 청년 조성환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하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파주에 계신 많은 분들 우리 7446님 말씀처럼 조성환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채널을 파주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파주를 좀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런지. 예. 그리고 저희 채널이 또 당원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신 이 파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 생리대 관련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한 부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통과가 됐다고는 하셨어요. 네. 근데 통과가 그냥 됐을까요? 예산 편성을
안 돼서 그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또 제가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께 부탁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정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죠. 예. 증액을 시키는 과정을.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상임위와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서명운동을 이렇게 서명운동을 했었고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법편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 이렇게 서명운동을 파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파주시 사업참여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주시 사업 부참 사유를 예산 부족을 이용을 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주가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동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뭐 만약에 파주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사실 파주가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지역 24개의 시군 여기보다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또 사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긴 했지만 그 계엄은 우리가 다 같이 겪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그 행정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시민분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파주는 소득에 따라 월경하나요? 서명운동 중에 시민분께 들은 얘기고 이 물음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보편적 권리를 예산 논리로 미루는 순간 도시는 시민의 삶을 외면하게 된다.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생리를 막 시작하는 그리고 아까 깔창을 생리대로 썼던 그 친구도 이제 선거권,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가 나오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또 그런 논리로 또 이런 시민분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가 나온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예,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사실은 뭐 표가 되는 곳에는 가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뭐 해주겠습니다. 뭐 이러면 박수도 많이 받고 또 예산도 많이 세워주고 막 이러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곳은 뭐 표도 없고 이러니까 뭐 신경을 안 써도 뭐 어떤 그런 등락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친구들,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할까 이런 측은지심이 있고 이런 것처럼 유권자의 마음이 그런 것에 있다는 건 표심도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노력해주는 모습이 보일 때 그런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다 챙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고 악마에 의해서 뭐 안 좋아했던 분들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중도층도 많이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의 표만 보고 이렇게 아이들 문제 뭐 이런데 또 외국인 문제 또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정치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랑 같이 하는 이 방송을 저에게 뭐 어떤 큰 득이나 아니면 유튜버로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조성환 의원님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궁핍하게 삽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날 차가 고장나고 뭐 해가지고 뭐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조성환 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악마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해철 의원과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정말 많은 설전이 있었고요. 네.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의회 안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정말 많은 시의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철 지지운동을 또 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전해철을 비판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특색이 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뭔가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어요. 네. 심지어 그때 이재명 탈당운동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야 된다. 그런 요구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추미애 대표나 이해찬 전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럼 조성환 의원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전해철이라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뭐 시의회든 도의회든 막 나와서 현수막 막 들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탈당운동 악마화가 진행 중일 때 네. 그때 우리 조성환 의원님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도지사를 해야 우리들의 삶이 바뀐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선거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선거 캠프에 있다가 파주에서 도의원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캠프에 합류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도의원 공천을 받아서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해서 저는 도의회로 입성을 했고 당선이 돼서 지사님도 당선이 되셨죠. 도의회 가보니까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는, 또 지지 선언도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지사님이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전해철 의원 쪽에 있는 도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해서 이거를 설득해 나가고 반대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거에 좀 앞장을 섰었고, 결정적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발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전해철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도지사가 박탈될 위기에 계셨었잖아요. 그때 탄원 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이제 저를 비롯한 두 분의 의원하고 도의원 딱 3명이 그 탄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압박이 많았어요. 이걸 왜 하냐? 의장도 저쪽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 초선 의원이 왜 이런 거 하냐? 왜 허락도 없이 하냐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만들어낸 도지사인데 우리가 안 지켜주면 누가 이거를 저기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서명 운동을 다 이끌어내서 한 명 빼고 다 서명을 받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사님이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면서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퇴임을 앞두고는 많은 도의원들이 다 우리 지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 물꼬를 터주신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우리 도의원님이 일하셨었고, 그리고 도의원님은 도의회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간 거네요. 런닝메이트라고 하죠. 네. 같이 뛰는. 그래서 뭐 런닝메이트셨던 거네요. 이재명계 유일한 도의원이라고 지사님이 그렇게까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도 롤 모델로 우리 저 그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님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이재명 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 철학이나 이걸 보고 많이 배우고 있죠. 근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앞서가십니까? 아니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하늘이 점 찍어놓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영웅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10분의 1만 쫓아가도 엄청난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님 하시는 거에 10분의 1만 쫓아가도 대한민국은 빨리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있으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우리 또 다니엘라님께서는 지금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희님은 이재명 대통령님 힘내시고 힘찬 하루 되시길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은 국민에 있고 또 목소리 내달라고 한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내용을 또 조정희 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런 내용을 또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파주가 승복을 했습니다. 파주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리대도 그랬는데 HPV 예방주사는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용주골을 함부로 몰아내는 거, 용주골에 있는 사람을 일거에 몰아내려고 하는 거, 그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슷하지 않느냐, 1호 결제인 점도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었고, 몽마르트 언덕처럼 용주골을 만든다 할 때 그거 좀 비슷한 공통분모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생리대와 HPV 예방주사 간의 공통분모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요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내용 함께 같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가부 지금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생리대가 못 들었어요. 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예. 그건 뭐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예. 퍼센티지까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만큼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리대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거를 갑자기 안 게 아니실 거예요. 이미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계속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담합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가지고 과도하게 물가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것도 역시 사실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래도 아까 가맹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화가 많이 주로 이제 심화된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여하튼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리대 얘기를 봤는데요. 이번에 HPV 내용입니다. HPV 예방주사. HPV 예방주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만 물어봐 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해하니까. 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HPV 지원을 좀 확대해라.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HPV 이게 무슨 예방 주사 뭐 이런 건 뭐예요? 예? 자궁 경부암 백신입니까? 이거 혹시 내용 알아요? 그 아는 분? 백신은 아마 질병관리청 아마 하지 말고 네.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넘어갑시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관 주임입니다. 그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인데 이제 국정까지 이제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어서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도 보면 생리대랑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식약처랑 같이 한번 좀 더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핵심 쟁점은 지금 여성 청소년은 13세까지 무료로 맞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남자들도 맞춰라. 남학생들한테 강도 의무적으로 맞게 해달라는. 그럼 남성들은 또 기분 나쁘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회인가 접종을 하는데 국정과제에 있습니다. 2회 접종을 하는데 이게 맞으면은 좀 하루 이틀 수업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남성 애들도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맞게 해달라. 그럼 좀 더 많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쟁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저 메모를 받기로는 이게 청소년들하고 저소득층만 맞춰주고 있는데 성인까지 맞춰달라 뭐 이런 내용이던데. 예, 연령을 늘리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13세까지 돼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 대상을 남자까지 확대하고 하고 연령도 높여달라는 높여라. 것입니다. 예. 이게 주로 여성계 요구인가요? 예, 여성계의 요구입니다. 이 남성은 별로. 근데 확대하는 거는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예, 국정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생리대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생리대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깔창 생리대 얘기가 나왔어서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었고 파주에서 서명운동까지 있었고 파주에서 심지어 파주는 소득별로 월경하나요? 라는 얘기까지가 있었었던 겁니다. 근데 HPV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떨어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소득과 관련된 얘기, 네. 성별과 관련된 얘기, 네.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공통분모들이 많아요. 파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런 예방 접종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보면은 예방 활동이라는 거는 오히려 더 이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예산이라 건강 측면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가 나중에 발생해서 지급되는 것보다도 예방을 하면 더 이게 더 절감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거고 이거 몸 아프고 안 아픈 거가 뭐 소득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쵸. 소득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자기가 이제 가서 맞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워낙 뭐 바쁘고 정신없고 또 이러다 보면 어떤 못 챙기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 예방접종을 다 맞잖아요. 그거 알고 맞았나요? 그냥 국가에서 맞춰주니까.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니까 맞았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더 누리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료적인 부분의 복지나 의료 부분의 어떤 지원들은 선별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없이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파주가 네. 생리대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HPV 이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파주시에서요. 네. 이런 사업에 대한. 근데 또 대화를 하러 가자고 하면 대화를 또 안 해준다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아, 그러니까요. 이 마인드를 바꿔내야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가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근데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건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해결법, 해안책 이런 그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 공감이 안 될 뿐더러 그 공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삶의 행복감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막 잘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 이럴까요? 그럼 우리가 뭐 계속 과거 얘기 따지고 막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걸 원치 않으시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직자라고 하면 예. 헌법의 8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공무원을 하나의 그냥 직업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 또 이 청년 세대의 그 초기 단계의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직사회에 또 민간 분야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방직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공직의 카르텔 이런 것들도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어떤 카르텔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변화를 주려면 이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들어가서 변화를 유도해야 돼요. 아무리 위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뭐 장관이 지시하고 해도 이게 내려가서 밑에서 그냥 흡수 반사를 해버리면 그쵸.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옛날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 내가 있고 여기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이 대통령까지 가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중간에 너무 많은 우리나라는 그 이익단체나 아니면 뭐 협회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또 어떤 그런 그 뭐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또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 얘기를 말씀 주시면서 또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약간 안식, 조금 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좀 쉬었다가 오실 수 있게끔 안식력 같은 그런 어떤 복지 정책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김선태 주무관이죠? 네, 충주맨. 예,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충주맨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 핵심 인재들로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공직사회가 꼭 잡고 있어야 될 그런 인재들도 우리가 잡으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분들에게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는 뭐 기본적인 것밖에 없지, 어떤 특별한 성과를 냈을 때 그거를 포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뭐 특별 승진 뭐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직자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수백억, 수천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뭐 내 돈 아닌데 뭐 열심히 아껴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뭐 100만 원 받는 거 100만 원이고 똑같이 받는데 뭐 일을 내가 못하러 더 열심히 해. 저 친구는 그냥 놀면서 대충 얼렁뚱땅 해도 나랑 같은 보상을 받는데, 네. 그러면 점점 의욕이 상실되고 복지부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던 대로 하면 지역 카르텔이나 아니면 지역에 이미 기존의 카르텔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직에 가만히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뭘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러려면 귀찮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공무원들을 일할 수 있게끔 또 일을 또 시키신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런 일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입학 시즌이라서 우리 입학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부터 한번 올라와 볼까요? 네. 네, 초등학교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중간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1시간 6분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요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성환 의원님이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일을 시키셨는지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치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치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조성환 의원님이 표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셨었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화두를 던졌다는 점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어요. 거기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례를 제가 최초로 발의를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구강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구강 검진을 해줌으로써 올바른 그 치아를 관리할 수. 이런 생각을 보시면 이게 절대 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절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구강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구강 검진을 해줌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 때 구강 검진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치아 건강에 조금 더 뭐 이런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는 절대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바라고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표는 따라오는 거지. 내가 뭐 표를 생각을 해가지고 뭐는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일단 선출직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생리대와 HPV 예방주사를 네. 바라보는 파주 시민들과 경기도민과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리대 HPV 예방주사 하는 그곳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장에 근데 있어요. 그곳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치가 없고 눈앞에 표가 보이는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아우 직접 출마를 직접 이렇게 항상 얼굴 내미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장소가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환경 안에서,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이렇게 표를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해왔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한번 마저 들어볼게요. 올바른 그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5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인생노트 사업이라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 비슷하게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상임위 활동에 담아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한강버스. 제가 한강버스, 한강 가시면 이거 한강버스 유람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기도 힘듭니다. 어르신들 자서전 쓰는 거, 그리고 아이들 이빨,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전시행정 이런 거. 왜 이런 쪽에만 힘을 쓰시고 왜 여태까지 홍보될 만한 어떤 전시행정에는 그렇게 안 일하셨던 겁니까? 제가 원래 뭐 그렇게 생활 정치를 해왔고 또 그런 측면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지 뭐 아무튼 안 맞아요. 저하고는 뭐 어떤 이렇게 뭐 포장하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성과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다니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의원님을 뵈면서 느낀 게 표를 잘 못 내요. 그 행사장 같은 데 가서도 나왔습니다! 나다! 막 이러면서 의전 이렇게 쫙 깔려있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조용히, 굉장히 조심히, 그리고 원래 남들은 이 배지 때문에 패딩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러면 그 배지를 빼서 다시 패딩을 입고 그 패딩 위에다가 배지를 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의원님은 그냥 패딩 입을 때 그냥 패딩 입습니다. 배지나 이런 것보다 내 몸 건강,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표를 받으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저를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새벽부터 같이 고생했다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좀 아무튼 일반적인 정치보다는 좀 차별화된 정치를 하고 싶고 뭐 지금 파주시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과정도 다른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거든요. 저 이제 좀 많이 우리 선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관행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판기념회 같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출판기념회 하면 결국에 오는 분들 그냥 못 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얼마를 누가 냈다라는 게 다 그 후보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후보를 또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담이거든요. 이게 출판기념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쨌든 정치라는 거라고 어쨌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기름값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탄이라고 표현합시다. 실탄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출판기념회 2번, 3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뭐 재임기간 중간에 막 출판기념회 하고 그런 네,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재임기간 중간에 하면 내가 시 관련된 일 하는데 거기 가서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출판기념회 하면 공무원들이 안 갈 수 있나요? 게다가 여기가 파주 출판도시가 있는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비판이 많이 있어 왔죠. 저희도 그런 게 있었고. 어찌 보면 의원님한테는 그게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실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저도 왜 그런 유혹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좀 고민을 안 해봤을까요? 근데 이번에 선거에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출판기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런 핵심에 있는 분들은 출판기념회 7개, 8개, 막 많은 분들 10군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빈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책 한 권 뭐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예. 최소로 낸다고 해도 그 몇십만 원의 비용을 또 쓰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눈치도 있고 그래서 현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하는 선거 운동을 하면 그런 선거 모금을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래서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SNS로 다 소통이 되고 뭐 이러는 건데 과거처럼 사무실 크게 내고 현수 막 크게 걸고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쵸.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게 아마 들으시면 놀랄 정도의 수준의 금액들인데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나를 알릴 수 있는 조그마한 메시지라도 다 SNS 통해서 알릴 수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다 살펴보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관행으로부터 좀 벗어나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선 그러죠. 왜 이렇게 안 하냐 남들처럼. 근데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싶은 정치 개혁도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생활이나 사회보다는 항상 한 걸음 또는 뭐 그것보다 더 많은 걸음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나 생활에서 SNS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정치계에서는 SNS가 아직 생활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몇몇 정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께서는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해오신 이런 많은 좋은 일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러닝메이트로 떴던 이런 과거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해오신 일들이 많습니다. 파프리카 버스를 우리가 안 짚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또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히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순환버스, 이 내용만 딱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책을 구상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제가 아이들 이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동차, 승용차로 아이들 통학시켜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그 당시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가까운 중고등학교를 가는데 걸어서 가도 40분, 50분이 걸리는 학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이 걸리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사연들이 돼서 대중교통의 개선도 많이 요구를 하고 했지만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신경을 또 크게 안 쓰는 거예요. 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재선되는 시기에 또 표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 재선되는 시기에. 아이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아이들 직접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또 학교 가기 힘드냐 하겠더니 힘들다. 버스가 없다. 30분에 한 대다. 뭐 애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또 갈아타야 된다. 뭐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서 내가 재선될 때만큼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으로 세웠고요. 되자마자 제가 교육청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에 50억의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뭐 내용이 없었지만 이건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첫 해 그 예산 심의할 때 5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운행 노선 및 운행 방법 확인, 여기 보시면요. 운행 노선 U12, G12, G123, 뭐 M12, 겁니다. M2, 뭐 등교 102, 뭐 엄청 많아졌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50억으로 됩니까? 근데 50억 안 됩니다. 그쵸. 우리 시로만 보면 한 1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10억 정도로 이렇게 많은 버스 네. 노선을 만드셨다고요? 왜냐하면 학교당 한 대씩 해주는 게 아니고 50억도 부족할 것 같은데. 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버스 한 대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선 내리고 이쪽에선 타고 또 다음 학교 갈 때는 내리고 타고 하니까 배차만 골고루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순환버스를 이제 기획을 한 거고요. 생각을 해낸 거고, 그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법령 때문에 안 된다. 뭐, 한 학교 이상은 돌 수 없다. 뭐,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법도 바꿨습니다. 법도 바꾸셨어요? 네, 그 용인에 있는 우리 손명수 의원, 국토부 의원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버스 자체가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계약으로도 순환버스를 계약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당시만도 그게 안 돼서 결국엔 찾아낸 것이 한정면허 방식이라는 시가 면허를 줄 수 있거든요. 노선에. 네.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노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노선을 시에서 주게 해서 면허를 이 주게 해서. 파프리카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노선도 제가 다 그렸어요. 처음에는. 노선을 아이들 통학할 수 있는 노선을 다 그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예산은 처음에 교육청 예산만 있다가 시가 같이 하게 되니까 5대5의 예산을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4년도부터 했고요.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 더 확대한 겁니다. 문산 지역까지 확대했고. 근데 이게 이제 파주시에서 우수행정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행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안부에서 상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운행 노선 보십시오. 그리고 파프리카 노선 번호 보십시오. 이거를 10억 가지고 했대요. 근데 10억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남을 거예요.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50억 가지고 했다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 띵가먹을 곳이 너무 많아요. 이 노선도 만드는데, 그리고 이 뭐 배차 간격 어떤 뭐 표지판 만드는데, 이 표지판 뭐 봉우리 하나 만드는데 거기 앞에 가로등 하나도 1억까지도 받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시죠? 네.
근데 50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10억 가지고 했대요. 이 차 한 대에 뭐 매핑하니 뭐하니 하면서 또 1억 가까이 남겨 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 지금 몇 대입니까? 근데 이걸 10억 가지고 했다고요. 그럼 이걸 10억 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존의 공무원분들, 기존의 어떤 교육부들 이런 분들이 방어했을 거예요. 안 하려고. 그렇죠. 뭐 문제가 있다. 안 움직이려고.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순환하면 아이들이 여러 학교 아이들이 타면 뭐 그 안에서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 뭐가 된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1년간 싸우고 회의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목소리 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표도 안 되는 곳에 네,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노선도까지 그리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예, 마지막에는 그 공무원분들도 거기도 희망이 있군요. 애를 쓰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정착하게 됐고 지금 이제 10억이었지만 지금은 더 확대됐죠. 북쪽 지역까지 해서 아마 예산이 한 18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통학버스 예산이 학교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지역마다 한 7, 80억씩 돼요. 통학버스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남겨먹을 곳이 네.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 진짜 남겨먹을 게 많아요.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잘 운행을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학버스로 인한 예산만 경기도에 한 수백억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히 어딘가 예산이 남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10억 가지고 이걸 했다고 50억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5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길바닥에 나가면 정말 수없이 깔려있는 그 가로등 가로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에 1억씩까지도 받아가요. 하나에. 근데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리고 이거 노선도 그리는 것도 돈 받아가고요. 뭐 진짜 띵가먹을 때가 너무 많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7, 80억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억. 그 조금 늘어난 돈으로는 그거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많이 찾아간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와. 경기도의 다른 시도도 이거 확대하고 있어요. 도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만들어낸 정책이죠. 이야. 그럼 이거 뭐 어디서 상 같은 거 안 주십니까? 저는 못 받았고 파주 시장님이 많이 받았죠. 아니 왜 본인이 만들고 파주시에서 한정면허를 파주시에서 이제 해줬고 교육청은 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실 5대5의 지분이 있는 건데 시는 이제 이걸 많이 성과를 이렇게 밖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의원님은 왜 안 하셨습니까? 저는 한 대는 했죠. 근데 이걸 뭐 내가 했다고 뭐 굳이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과장이 이거 가지고 시장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제가 말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시장님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뺏어가거든요. 네. 내가 한 걸 내가 했다고 표내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정책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소유가 아니니까. 아니 저작권은 없지만 예, 따라해서. 시작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노선도 그린 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이제 이 일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나 지켜봤던 분들은 조성환 의원이 이건 만든 거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그걸 좀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파프리카가 더 많이 찾아갑니다. 변경된 노선 그리고 차량들 이렇게 만든 게 결국에 조성환 의원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에 옮긴 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우리가 손발 있지 않습니까? 손발은 대체되지만 이거가 나올 수 있는 머리는 조성환 의원님 머리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아 대통령님이 알고 계세요 이거 하신 걸? 파프리카를 제가 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공약 나갔을 때 예. 우리 대통령님 도지사님과 제 사진을 걸고 예. 이 공약을 걸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가 재선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정착시켰습니다. 따봉하셨죠. 대통령님께서 따봉을 주신, 와.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뭐 누가 근데 여기에 물론 같이 한 분도 이제 뭐 시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예산도 넣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누가 했다고 하면 뭐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에 저는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적은 인원이지만 아 이거는 조성환위원회 작품이다라고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이제 이런 구상을 잘 해서 만들어내야죠. 또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경기도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경기도의원이. 그런데 같은 도의원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임위도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치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경기도의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뭐 이제 총괄수석도 전반기 했었고, 그러니까 예산을 총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또 상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세지고 있는 거죠. 재선위원이고 하니까. 그럼 어찌 보면 어느 분야에서는 네. 이 경기도에서 파주시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펼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파주시 내부의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경기도 전체 예산이 한 40조, 43조, 교육청까지 하면 뭐 한 70조 가까이 되는데 기재위에서 43조의 전체 예산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거 하는 부서를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원장이거든요. 그 일을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파주시 예산 다 해봐야 뭐 2조 몇천억밖에 안 될 텐데. 야 70조를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70조를 운영하셨는데 예, 43조. 교육청은 전반기 때 했고 후반기 때 기재위를 했으니까 43조의 예산을 그러니까 어쨌든 수십조 원 되는 돈을 컨트롤하셨던 분인 겁니다. 근데 그 수십조 원 되는 돈을 컨트롤하는데 이제 파주 시장으로 만약에 거듭나시게 된다면 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조 4천억, 5천억 예, 그 정도. 한 70, 그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10배도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넓게 파주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0억 가지고 직접 노선도를 그리면서까지 파프리카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정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절대 그 돈을 만약에 쥐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허투루 쓰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진짜로.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환 의원님 정말 많이 응원하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조성환 의원님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세요. 조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파주시장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모으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얼굴 내밀고 얼굴 표 팔고 이런 광 팔고 그런 거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알아봐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런닝메이트로 뛰었던 사람이다. 그 수많은 경기도 의원들이 등 돌렸을 때 3명의 경기도의원 중에 1명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켰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원이었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해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채널을 빌어서 이렇게 진지하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방송을 진행했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예, 밤 꼴딱 새고도 이렇게 예, 아침에 생생하게 방송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그것도 다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 민주당 청년님과 시청자분들의 열정이죠. 이런 열정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힘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고, 응원이 우리 대통령께 보약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셨고요. 지금 조성환 의원님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기도 의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의원이 파주시장이 되면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있는 뭐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나 의구심을 가질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예산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컨트롤하셨던, 수십조 원의 돈을 컨트롤하셨던, 그리고 정말 띵가먹을 때가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직접 노선도를 그려가면서 예산을 아끼시고, 그 예산을 아끼신 게 표가 되지 않지만 파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준, 그리고 공감하고 계신 우리 파주 경기도 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점심 식사나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낭린이님, 그리고 아사님, 조정희님, 지선님, 그리고 다니엘라님,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치고 또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시작을 했었어요. 오전 6시부터 지금 1시간 32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 시간에 깨어 계신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시간에 또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 거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내용들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 알고 지나가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알려주고, 내가 카톡으로, 전화로, 그리고 SNS에 공유하고 글을 올림으로써 나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좋은 일들, 그리고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와 안내,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